안녕하십니까. 사또의 법인운영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법인 기업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전에 강의했을 때 수치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런 내용적인 것들을 서술적으로 풀었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법인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기업체를 방문을 하면 대표님들하고 항상 얘기를 나눌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럼 대표님들이 제가 질문이 사업체를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변경했던 거죠.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개인보다 법인 사업자를 원해서 시작하거나 변경했던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법인을 운영했다거나 중간에 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답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뭐냐면 기업 확장 시 대응이 용이하다, 그래서 법인을 했다는 거죠. 기업 구조가 투자 유치에 용이해서 기업 확장이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확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예상되는 분들은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추후 가업 승계 준비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주식가치 조정을 통한 증여나 상속세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업 승계는 결국은 증여세금이나 상속세금이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법인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절세가 용이하고 이익 분배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는 지분과 세법 구조가 복잡하고 용이해서 그렇게 법인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사실 말해진 목표가 있죠. 복잡하고 용이하다고 말을 하니까. 이유는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한 가지지만 법인 사업자는 기본적인 5가지, 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퇴직소득세, 이 5가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활용을 하면 절세가 되고 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중요한 목적은 기업을 잘 운영하면서 적정 개인 재산 일정 금액을 확보하고, 만약에 물려주게 되면 세금이 적게 들어가고, 또는 매각을 하게 되면 수중에 가능한 한 많은 자산을 남길 수 있게 준비가 돼 있거나 준비가 돼가는 상태에 법인이 잘 운영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 운영을 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판단하냐는 거죠. 그래서 법인 운영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첫 번째, 기업 확장 유리하고 이익 분배나 가업 승계,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지분 구조입니다. 지분 구조가 잘 돼 있으면 나중에 기업 확장도 유리하고요. 이익 분배도 낮은 세금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가업 승계 시도 절세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혹시 지분 구조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는 운영 구조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운영 구조에는 세법을 문제하고 실행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파악해 보면 운영이 잘 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 세법 적용은 내 회사에 맞는 적정 규정의 정관을 보유하고 있는가. 대개 그동안 많은 대표님들이 정관들을 수차례 변경하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법인에서는 이 정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30억 하는 회사나 200억 하는 회사나 정관이 똑같다는 거죠, 가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규모 자체가 틀리고, 그 다음에 이 구조가 틀린데 정관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는 퇴직금 규정이나 자기주식 규정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퇴직금 규정이 보통 연봉의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의 3배수나 2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 퇴직금이 내 법인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퇴직금 규정이 되어 있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30억과 200억 회사의 퇴직금의 규모는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연봉 똑같이 1억 2천씩 근속 10년 했다 그러면 똑같이 한 3억 얼마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주식 규정도 이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는데요. 법인세법이나 상법에 있는 것들을 붙여놓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규정해 보시면 어느 회사나 다 보면 4번에 끝수는 버린다. 사항의 마지막 사항이 끝수는 버린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규정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세법에 관련된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행의 정도를 살펴보면 대표님과 임원의 보수는 적정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다 보통은 누가 얼마니까 뭐 월평균 1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1항의 대표님과 임원은 여기서 가족이나 사모님이나 자제분들을 얘기합니다. 친인척 분들. 1항은 법인의 이익이 연계돼서 관리가 되는가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3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5, 6억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200억을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1억, 2억 미만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두 회사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법인의 이익하고 연계돼서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배당은 매년 적정 금액을 실시하는가를 봅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 배당에 대해서 강의가 있는데 매년 배당을 하지 않는 업체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배당이 이전에는 선택적으로 하는 거 있지만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주식은 언제 얼마를 실행했는가. 자기주식을 한 날 재무제표를 보면 안 한 기업들이 거의 99%죠. 이 자기주식은 10년에 한 번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죠. 다섯 번째, 가지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제가 업체를 가면 모든 대표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금 우리는 많아서 문제고 뭐 오는 사람마다 가지금 있으면 안 된다 뭐 한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가지금 있어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잘 가지금을 없는 회사는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이 회사가 잘 안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세법적이나 실행정지가 잘 돼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는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법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법인 설립을 해서 정리하는 단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만들어 있는 회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지분 구조는 가업승계나 이익 분배, 자산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만들어진 회사는 1000개 중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두 번째, 재무 운영인데요. 맞춤 정관이나 이익 구조나 적정 급여, 적정 퇴직금, 그다음에 주식 가치 관리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제 고객들도 100%게 되지는 않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년 결산이 끝나면 회계사한테 우리 회사의 당해년도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서를 받아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 고객들도 한 40%는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안 하는 게 결국은 주식가치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익 분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률 배당이나 초과 배당들을 하고 자기 주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금액을 얼마 할지, 언제 할지, 몇 번을 할지 등도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배당을 안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초과 배당을 해야 됩니다. 초과 배당이 증여세를 총 배당 금액에서 배당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증여로 들어가지만 정률 배당과 초과 배당을 동일한 조건을 따지면 초과 배당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출구 전략으로는 자의적인 준비죠. 내가 사전에 준비해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자산 정리나 가업 승계, 사업 양도나 청산에 대해서 사전에 이게 출구 전략인 거죠.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 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우리 법인의 대표님들이 하실 일인데요.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준비하다 말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만약에 대한 대비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타의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타의적 상황에 대한 준비들도 같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법인은 그냥 간단하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손해를 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법인은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뭐 앞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께서 내 회사를 돌아볼 때 아래 상태가 되어 있다면 훌륭한 상태라는 거죠. 뭐냐? 총 자산의 60 내지 40%는 개인이 40%를 가져가는 기업 자산 구조를 만들어가는 기업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00억이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어느 회사는 100억 중에 60억은 회사가 가지고 있고 40억은 대표님이나 대표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개인 자산 40%는 급여, 배당, 자기이익 등을 통해서 절세하며 불출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 자산 40%는 대표님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자산 분배가 되어 절세가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이 100%, 그 40%를 대표님이 다 가져가면 그냥 100% 기업인 개인 기업이랑 틀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에 지분의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소유자금은 법인 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냐,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자의 대표님들은 이제 지분 정리를 위해서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사모님한테 증여를 하면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왜? 법인의 지분을 정리하는 이유는 내 회사와 내 직원과 직원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기업 지배구조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무슨 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자녀분들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 저 직원과 회사를 위해서 한다고 네가 세금 좀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까? 안 내죠. 그래서 법인 자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와 이런 재무 운용을 통해서 이익 분배와 출구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 법인의 상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아닌다면 사람은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니까 향후 상속 발생 시 이에 대한 상속 준비가 주화상절 상환여확이라의 준비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주화상절 상환여확은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제가 줄여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기업이 주식 가치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주식 가치가 하락해서 상속세가 절감되고 상속세를 완납 후에 여유자금이 확보되는 기업이나 대표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화상절 상환여확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는 과정이 길게 걸리거든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주화상절 상환여확의 일정 수준의 준비가 된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대표님이나 대표님이 회사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준비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들을 알고 있지 못하면 단편적인 컨설팅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들이 대표님이 쌓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는 거죠. 이런 대표님들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태도 파악했지만 그런 내 상황이 어떤가를 쉽게 한번 보면, 첫 번째, 지분이 대표님 혼자 또는 부부만 돼 있거나, 그 다음에 지분에 가족이나 친구 등의 명의신탁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모님이나 자녀가 근무하는데 연봉이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리고 자녀분이나 사모님이 지분이 없거나 소량을 가지고 있다는 경우,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단순 직원으로만 해서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업력이 10년 이상인데 배당을 단 한 번도 안 했다. 혹은 해도 인당 최고 금액이 2천만 원으로 해서 배당을 하는 종종 했다라는 대표님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의 이익 잉여금이 20억 이상인 기업으로 자기 주식을 한 번도 안 한 대표님, 이런 분들도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잉여금이 40억인데 대표님 퇴직금이 한 5, 6억밖에 안 되는 분들, 15년에서 20년 된 기업들 중에 이런 대표님들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입금 활용을 알지 못하고 매년 가지입금과 이자가 증가만 하고 계시는 대표님. 모든 컨설팅을 받으시면 가지입금이 많아서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가지입금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대신 오래되거나 많은 금액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은 가지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지입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분 상태에 있는 대표님들은 상당히 필요하신 거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이 고민이신 대표님이나 가족분들은 꼭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효과도 크게 바로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변에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대표님이 사람이니까 잘못됐을 때 주식 가치가 하락해서 상속세가 절감되고 상속세 완납 후에 여유지원금이 확보되는 주화상저 상환여하게 기업이 대표님이 되시고 싶은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컨설팅은 뭐 정관 받고 배당 받고 뭐 자기 이렇게 건 바이 건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뭉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상담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표님들이 하시는 거는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누군가가 맡기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시는 게 대표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인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